자, 오늘의 주제는요. 나이와 질병에 상관없이 가능한 상해 보험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없다니까 굉장히 착한 보험이 될 것 같은데 박명수 전문가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일생생활이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하고 그렇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코로나 끝나면 어딘가로 훌쩍 떠나고 싶어요. 휴가 가고 싶어요. 네, 그러신 분도 많고, 뭐 음. 여러 가지 문화생활도 하고 싶은 분도 많고 네. 이렇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상해라는 것이 상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해라 하면 뭐 교통사고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다치거나 이런 것들이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해에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많지만 일단 운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졸음운전이에요.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휴게소 말고 또 뭐가 있죠? 졸음 쉼터 같은 곳에서 잠깐 네. 잠깐 쉬시고 그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만큼 졸음 운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졸음 쉼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각 계절마다 1000건 이상의 사고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항상 졸음 운전은 조심해야 되고 상해가 일어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어느 분들이 더 위험할까요? 아무래도 좀 몸이 아프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넘어져도 엄청 크게 다치시니까 이 상해 맞아요. 쪽 진짜 조심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어르신이나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상해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도 항상 이렇게 안전 의무 잘 지켜주시고, 그다음에 보행자 보호 의무 잘 지켜주셔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아동의 경우 아, 아직 애를 안 키워보셔서 잘 모르시죠? 아직은 모르지만은요, 예,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는 부모님 맞아요. 마음이 참 불안하시다고 예, 하더라고요. 맞아요. 애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음. 어느 순간 내가 딴 데 쳐다보고 있다 보면은 애가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럴 때 사고가 나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전에 유튜브에서 한번 제가 봤는데요. 그 엄마가 이제 애가 물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애를 쳐다보다가 이제 핸드폰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핸드폰에 빠지다 보니까 애가 물에 빠졌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아이고, 정말 깜짝하는 사이에 사건이 네, 일어났네요. 그래서 사고가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애들은 항상 엄마 눈에서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또 애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게 아까 물놀이 사고도 있었지만 여기 통계에 나와 있듯이 교통사고라든가 추락, 넘어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기 때문에 골절의 위험도 많고 하니까 항상 부모님들을 또 보호자들은 이런 것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입니다. 자, 어르신들이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을 많이 할까요? 상해로 입원을 많이 할까요? 글쎄요,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질병도 많이 걸리실 것 같고, 사고도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질병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질병보다는 상해 쪽으로 입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오. 그래서 뭐 어르신분들의 저 상해라고 한다면 이제 골절이라거나 교통사고라거나 아니면 염좌, 자상 같은 아,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폐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전체적인 통계는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는 그만큼 늘고 있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그만큼 어르신들은 순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처 아, 능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거동 자체가 불편하신 네. 분들은 빠르게 조금 움직이지를 않으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집에서 뭐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넘어져서도 굉장히 많이 네. 예, 다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네. 담에 보시면 낙상사고입니다. 그래서 낙상사고 음, 같은 거는 여기 통계에도 나와서 네. 보시면 65세 이상이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뭐 웃는 말로 뭐 이불 밖은 위험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서 뭐 침대에서만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또 낙상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랬을 때 뭐 다리라든가 고관절이 골절이 될 경우에는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근육도 많이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러한 골절이 또 사망과도 많이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는 그 뼈에 관한 병이 뭐가 있죠? 어르신분들이면은 뭐 관절 쪽 문제나 디스크 쪽일까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골다공증이라고 아,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꼭 넘어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걷다가도 툭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골절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연세가 높으시면 굉장히 이렇게 조급하시다 그러나, 그래서 뭐 1시간 전인데도 불구하고 막 빨리빨리 준비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고들이 많이 나냐 하면은 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빨간불인데 차가 안 온다고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네. 예,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호가 막 바뀌려고 하는데 뛰는 경우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걸음이 빠른가요? 굉장히 조금 느리신 편이 속하죠.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 길을 건너기 전에 신호가 바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르신들은 굉장히 상해에 노출되는 게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르신분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조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는 보험으로 좀 준비를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뭐 상해 관련해서 뭐 문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움직임이 많을수록 상해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 나이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 예전에 2008년서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추이가 있는데요. 2008년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사망을 많이 했다면 이제 2018년도에 보면은 초록색이 80세 연세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사망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80세라면 한 1940년대 초반에서 193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태어나서 내가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희 당연히 그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겠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한 60이나 70만 살면 내가 잘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80대로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0대라면 100세는 충분히 사실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아랫대라면 120세,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험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야는 80세 만기로 하면 어떨까요? 아, 80세 만기로 하면 안 되겠네요. 100세 그렇죠. 시대니까 좀 네. 길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말씀 주신 거를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처음에 저한테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잖아요. 네. 코로나가 이제 끝나면은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휴가를 떠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휴가철이거든요. 네. 휴가철인데 휴가를 가기에는 조금 힘드니까 네. 집에 있을 때 저희가 보험을 좀 준비해 보고 싶거든요. 네. 상해 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했어요. 네. 보장을 어떤 걸 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상해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뭐 골절이라든가 뭐 깁스, 화상, 그다음에 이제 그런 쪽으로 주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번 네. 상해 쪽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하다 넘어지거나 이럴 때 골절이 올 수가 있죠. 또 골절이 오면 깁스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뭐 가스불을 켠다거나 뜨거운 걸 만지다가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같은 경우는 허리거나 다리가 아플 경우가 있죠. 이랬을 때 인공관절 수술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척추 쪽에 추간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상해로 입원을 하게 될 경우도 있고 또 응급실에 가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담보를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A사와 이제 A사의 담보 한번 보시고 그다음 B사의 한번 담보를 보시면 네. A사보다 B사의 담보가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보가 적다는 건 보장이 좀 적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0년 납 100세 만기로 했을 때 제가 40대, 50대에서 70세까지 뽑아봤거든요. 남자의 경우에는 A사의 경우 보험료가 22,000원에서 12,000원까지죠. 저렴하네요. 네, 여자의 경우도 2만 원에서 11,000원까지 이렇게 보험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0세는 연세가 높은데 왜 보험료가 적을까요? 그러게요. 좀 나이가 많으시면 비싸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맞죠. 근데 네. 왜 적냐면 골절이 60세, 여기서 보면 70세 이전에는 5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70대가 되면 보장이 10만 원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지금 70대가 되니까 금액이 적어요.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70세라도 보장이 좀 줄더라도 담보를 가지고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보겠습니다. 비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어떨까요? 네, 비사의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제 남자의 경우 27,000원에서 2만 원, 또 여자의 경우 26,000원에서 24,000원 이렇게 되는데 A사보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죠. 그리고 70세 이후가 되면 골절이라든가 깁스라든가 이런 담보가 빠지고요. 여기에 있는 남아있는 담보는 이제 수술이라거나 이제 상해 수술이라거나 입원비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보장이 굉장히 적어지죠. 보험료도 A사보다는 훨씬 비싸고 그래서 이제 A사, B사를 봤을 때 제가 한번 장점을 보면 네. A사의 상품의 경우는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않으면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뭐 암 환자였거나 혈압, 당뇨가 있어서 상관이 없고요. 어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했어요. 그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보장 내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보장을 받고요. 내가 골절이 생겼는데 50만 원 받는 거하고 30만 원 받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50만 원 받는 게 좋죠. 예, 여기서 A사 같은 경우 보장 범위가 크기 때문에 더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80세, 대부분 80세면 보험 끝나는 시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80세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이 80세까지 되니까 네. 100세까지 보장도 받겠네요. 네, 건강하신 분이면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저렴하죠. 좋습니다. 그럼 A사랑 B사를 지금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네. 저희가 결국은 어떤 A사가 보장이 크다라는 힌트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네. 원픽에 대한 정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좋은 건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A사의 경우에는 일단 내가 몸이 아픈 사람일지라도 병원에 입원만 안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보장 내역이 많습니다. 또한 보장 금액이 더 크죠. 그 다음에 고령일지라도 보험료가 비싸지 않죠.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